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1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접하는 신기술들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단의 바이오 산업, 세상을 바꾸는 꿈의 신기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는 꿈의 신기술 1, NTBT, 나노 바이오의 융합이 되겠습니다. 하여 방금 전 여러분들이 보았던 이런 첨단 신소재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그 구조를 가진 그래핀을 소재로 만든 것. 다음 요즘에 또 핫한 주제가 DNA죠.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등등 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새로운 또는 수정 보완된 걸 집어넣는 유전자 가의 기술이라든가 또 맞춤형 의료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약물을 투여하는 뭐 등등등 또는 나노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된 융합 신기술들 관련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암세포, 암치료라든가 그 이제 바이오 그 공학 같은 이야기들이 함께 언급이 되겠습니다. 나노 기술. 자, 21세기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음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첨단의 산업제품 개발 소식이나 출시되는 기기 등에서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과학기술이 응용되고 있지만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대표적인 3대 기술을 들어보라 하면 여러분은 다음의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가 IT,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BT, 바이오기술,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NT, 나노기술, 나노테크놀로지. 지금은 또 융합되어 ICT에서도 나오고 등등등 융합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기술 간에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이 만난 나노바이오의 융합입니다. 바이오기술 관련해서는 앞의 강의들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나노기술에 더 초점을 두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노기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등을 알아보고 이후 바이오 기술을 만나면 어떠한 잠재성을 펼쳐서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것입니다. 자, 나노란 무엇인가? 나노, 그리스어의 나노스, 난쟁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고 나노란 용어는 10억분의 1을 의미합니다. 20세기 후반의 대표 분야인 컴퓨터, 생물학, 신소재 공학 등에서는 주로 100만 분의 1, 즉 마이크론 또는 마이크로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이크로 단위의 제어 기술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21세기는 그보다 1000배나 더 작은 세계의 10억분의 1 나노 세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노로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제어하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이미 되었죠. 흔히 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머리카락과 비교한다면, 자,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지금 떨어져 있는 거 또는 한번 본인의 것과 하고 비교해 보세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와, 어떻게 10만 등분을 할까요? 컴퓨터로
정확히 10만 등분할 수 있는 그 10만 등분한 1에 해당되는 초미세 극미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맨 왼쪽에서 보고 있는 게 머리카락이고 그걸 확대해서 본 전자현미경 사진이고 중간이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날 뭐 탄소 나노 튜브라든가 등등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NT 기술이 접목된 사례가 가장 오른쪽 탄소 나노 튜브인데요. 이렇게 극미의 세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나노 기술이 극미세 가공의 신기술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6년 경입니다. 스위스의 노벨 물리학자들이 첨단의 현미경을 개발하고 서부터라고 전해지는데 해상력이 나노 단위로 극대화된 여러 현미경을 이용하면 이전의 광학 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었던 원자나 분자 단위까지의 초극미 입자들을 볼 수 있거나 조작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나노 기술은 과학, 그러니까 뭐 물리, 화학, 생물, 또 공학, 전자, 기계 등등등 과학 및 공학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한 원자나 분자가 일으키는 화학 반응을 추적하여 냄새 맡는 인공코 개발에 또 연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원자를 서로 맞추어 원형 미생물을 제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우리를 더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다양합니다. 재료, 제조 분야, 의료, 생명공학, 환경에너지, 국방, 항공우주 분야 등등등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노기술의 파급 효과는 정보, 환경, 에너지, 의학학, 방위산업 등등등 과학과 사회 전반에 걸쳐 상상 이상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미의 지금 이 원자들을 보면 이런 단위까지 내려와서 이제 생활 속으로 신기술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다양한 산업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최근 사례, 2018년 사례인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너무 어려운 것은 평가에서는 여러분 크게 포함시키지 않을 테니까 일단 이런 연구들이 이런 신기술들이 이런 사례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구나 하는 거를 들어보는 수준에서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느 정도 요약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사례를 보면 연구는 이전 치료에서는 어려운 점들이 있던 질환을 나노기술을 접목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색다르게 접근한 의학 나노기술을 통해 종양 치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이제 암 연구 관련 실험입니다. 자, 포토다이내믹 테라피에서 PDT 광에너지 요법이라고 하는 이 암 관련 연구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 광에너지 요법이 체내 깊은 곳의 종양 제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PDT 광에너지 요법은 도달 범위 한계로 인해서 기존의 이 광에너지 요법으로는 체내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종양은 제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그러니까 연구진은 X선에서 파생된 이 광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수 나노 입자를 빛에 민감한 화학물질과 섞어서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기존의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 지금 여러분이 암세포를 보고 있는데 이 암세포는 그 멈춰야 할 그 주기를 무시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세포 분열하는 암세포 종양의
이런 세포들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X선을 지닌 전자파는 생체 조직을 관통해서 목적 부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 나노 입자를 특정 성분과 결합시켜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실험 결과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질병 치료에 나노 기술의 응용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 연구입니다. 이런 초극미 나노의 세계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나노 기술의 응용은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노 기술을 잘 이용하면 초극미의 입자인 원자를 자유로이 조작해서 원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노 크기의 물질을 100원짜리 동전에 비교한다면, 동전, 우리가 보고 있는 100원짜리 동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이거는 지구라고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극미의 세계. 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초극미 단위에 과학계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노기술이 발전할수록 다른 기술과의 융합은 물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결과물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뒤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노가 있기 전 마이크로 세상이 있었겠죠? 이 마이크로 세상에서 오늘날 일상의 필수품이 된 컴퓨터와 첨단의 반도체가 지금처럼 발전한 것도 물론 마이크로 크기의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계에 이른 마이크로 세계를 나노 세계가 대신하면서 오늘날 핫 이슈가 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서 인류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1990년대 국내에서 나노 전문가들 수십 명이 30년 후를 예측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세상은 이럴 것이다라고. 그게 바로 이 시점이 된 거예요. 그쵸? 90년대 30년 지나면 2020년이죠. 이때 어떤 말들을 이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 만든 그 예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쯤 모든 전자제품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손목시계 크기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형 전지로 작동되고 CPU 속도가 100나노미터 이상의 슈퍼컴퓨터 수준인 만능 개인 정보기가 등장할 것입니다. 또 외국인과 만나면 통역까지 하고 말로 작동되며 몸에 대한 건강정보, 그러니까 혈압, 혈당, 심전도 등등등 이런 거를 측정해서 병을 미리 진단하고 음식에 들어있는 환경 호르몬까지 측정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와, 이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며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거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외국인과 만나면 번역기 돌리면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러시아말로 내가 뭐 말하는 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되질 않나. 그 다음 등등등 IoT 나와서 모든 게 다 연결되는 등 놀라울 정도로 예측이 맞았어요. 자, 나노 반도체. 또 반도체 업계에 놔두는 무어의 법칙이 있어요. 1년 6개월마다 반도체의 성능은 2배씩 올라가고 증진되고 값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이러한 무어의 법칙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을 때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나노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자기기는 대개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하는데 높은 순도, 고밀도의 나노 수준의 반도체 정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노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보다 빠른 작동과 적은 전력 소모로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고성능 반도체 제조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면 반도체 위에 머리카락 10만 분의 1 두께죠? 이 나노로 넘어가면 그래서 엄청나게 얇은 선을 그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재료도 실리콘이 아닌 탄소 나노 튜브, 그래서 카본 나노 튜브, 보통 CNT라고 하는데 이런 CNT 신소재로
반도체를 만들면 미국 의회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를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에 모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노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 대진전이죠. 2016년, 몇 년 전이죠? IBM 연구팀이 CNT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칩 생산의 비밀을 푼 획기적인 제작 공정 개선법을 발표하여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차세대 CNT 마이크로칩 개발 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연구는 이것이 만약 실용화된다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라든가 인지 컴퓨터가 무엇을 인지해서 이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부러지거나 체내 작동한 컴퓨터, 있는 컴퓨터는 이미 이전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밴더블, 인젝터블 컴퓨터, 이 체내에 작동시키는 컴퓨터 등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노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다양한 산업 분야에 연계되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노소자, 나노라는 말이 이제 다 들어가요. 나노소자, 나노소재, 나노센서, 나노부품, 나노시스템 등등등등을 이용하면 바이오, 의료, 신약개발, IT, 기기산업, 제조업 등등이 다른 차원으로 갈 거란 얘기죠. 또한 나노머신, 인체 내에 나노 크기의 로봇 또는 나노 기기가 들어가서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다는, 암세포 제거 가능한 나노머신, 그 다음 스마트 더스트 네트워크로 군사용, 농업용으로 쓸 수 있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상 이상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있는 이 CNT, 탄소 나노 튜브가 바로 이제 마이크로칩 그 다음으로 나노로 갖고 이런 신소재 물질로 급부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반도체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래서 CNT 반도체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리콘 반도체보다 훨씬 빠른 탄소 나노 튜브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우리나라에서 들려온 바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보다 5배 이상 빠르면서 5배나 낮은 전력을 소비해서 동작을 할 수 있고,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공정의 장비로도 제작할 수 있고 호환할 수 있고, 호환 가능해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다고. 우와, 이것도 획기적이죠. 이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등 우리나라의 연구는 세계 어디 내놔도 선두를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국내에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되는 첨단의 연구 사례 몇몇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쪽 생물자원 관련해서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세균들이 형성한, 세균이 모이면 세균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균들이 모이면 바이오필름 제거 가능한, 그러니까 세균들이 이런 생물막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데요. 이거를 제거할 수 있게끔 나노복합체를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세균들이 서로 엉겨붙은 바이오필름과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균들이 모여서 바이오필름, 생물막을 형성하면 항생제, 약이 늦질 않아요. 그래서 슈퍼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들이 형성이 되거나 약이 이 치료 효과가 없게 되는데,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나노 복합체를 개발해서. 그래서 구리의 나노 입자와
CNT 재료의 특성을 극대화시켜서 박테리아가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나노복합체가 개발됐던 것인데, 이 나노복합체는 인체에는 해가 없어요. 항생제도 아니에요. 화학물질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금상첨화겠죠. 만약 성공만 한다면. 그리고 또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 하는 것들, 에어컨, 의료기기, 정수기, 화장실 등등등 이런 세균들이 살고 있는 곳에 적용하면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런 면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이오필름이란 일명 미생물막 또는 생물막이라고 해서 음습한 장소에서 세균이 활발히 증식해 만든 보호막입니다. 세균들은 이러한 보호막을 형성해서 세균 자신들의 서식처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병을 유발하고 항생제 효과를 떨어뜨리고 항균 효과도 낮아지는 이러한 바이오필름을 제거할 수 있는 나노복합체의 개발 사례 두 번째에서는 폴더블 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롤러블 TV, 이 접었다, 구부리었다, 이 피는 이런 TV 등등. 그래서 나노 신소재 중 활발히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CNT는 이미 필수 소재로 이 산업계에선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명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은 AI용으로 초고속 반도체나 종이처럼 휘어지는 말리는 초고해상도의 초고효율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죠. 아주 비싸서 우리 그런 TV는 아직은 그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데 이 스크린처럼 말렸다 탁 자기가 이쭉 스위치 누르면 쭉 올라가는 또는 투명해든 이런 것 등등의 디스플레이에 활용되는데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나 퀀텀 답 QD 양자점은 한국이 주도하는 대표적인 나노 기술로 자리 잡았고 OLED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프리미엄 기술로 스마트폰, 대형 TV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퀀텀 답 등등은 스스로 발광하는 차세대 기술로도 개발되고 있는데 자, 사례 2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입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해요. 즉 염료 입자에다가 나노 섬유를 결합시켜서 1ppm parts per million이니까 100만 분의 1분자 극미량이죠. 이하의 극미량 가스로도 확인이 가능해서 날숨만으로도 질병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죠. 내뱉을 때 그 안에서 나는 냄새로 질병, 암이 있는지 마약을 했는지 라든가 유해가스를 검출하는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센서감도 높이고 배터리 밀도도 높이는 나노기술은 나노섬유 기판을 이용한 전자피부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술의 이론적인 한계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그래핀 소재의 아주 초방막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노 섬유를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노 섬유로 새로운 기능의 그 섬유, 나노 섬유 옷들을 만든다든가 섬유로 많은 그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죠. 기판이라든가 피부, 인공 피부라든가 등등등. 향후 많은 연구들이 전개되면서 활발하게 획기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금 현재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주도 기술들은 서로 한눈 팔면 곧바로 선두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계 주도의 기술들은 그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뒤처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분야가 반도체 업계로 계속 연구 정진되어야 할 것이고 자,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는 이런 속도로 발전한다면 나노 시대는 가고
더 정밀한 초극미의 나노담의 피코 시대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런 예측에서는 나노 10억분의 1이죠. 피코는 1조분의 1이에요. 우와, 현재의 나노 반도체 기술의 근간을 피코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코 시대가 열리면 산업계 전반에 관련된 기술의 전파는 결국 시간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당연히 초극미로 가겠죠. 자, 세상을 바꾸는 꿈의 융합 신기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살펴봅시다. 나노바이오의 만남, 첨단 신기술의 응용을 논할 때 융합기술이 언급되는 것은 오늘날은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자원의 응용과 연관되어 자주 듣는 NBT, 나노, B, 바이오, T, 테크놀로지, 나노바이오 기술은 나노와 바이오가 접목된 자연계에서의 생물학적 현상을 공학적인 현상으로 추출하여 응용하는 과정을 통해 두 기술을 융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즉, 나노 단위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접합시켜서 현재의 기술에서 더 발전한 형태의 기술 분야로 생명체 구성물질을 나노 크기 수준에서 조작, 분석, 제어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의학의 한계 극복은 물론 질병을 새롭게 규명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 등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융합 분야는 광범위하죠. 그래서 나노 수준의 순수 과학 연구에서부터 응용 분야까지 갈 수 있는데, 자, 바이러스, 생체 분자 조작 연구, 또 나노 구조물상에서의 단백질과 세포 반응 등 나노 수준. 그래서 세포 생물학, 생화학 같은 순수 과학적인 연구에서부터 응용적으로, 그래서 나노 캡슐, 나노 입자액 등을 이용한 약물 전달 시스템,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하는 미사일을 단 GPS를 단 미사일 약이라든가 신개념 질병 치료제 등등 최첨단 응용에까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예들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나노 입자를 이용한 뇌종양 치료라든가 질병 진단기기 개발, 신약 후보물질 검사, 생체 삽입, 칩, 분자모터 연구 등 의료적인 측면에서 기대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극미의 나노 입자에 이런 약물들을 집어넣고 이제 의학학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2018 발표된 약효를 증진시키고 목표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의 연구팀원들은 나노 입자를 활용하여 약물 전달법의 개발로 치료 약물 전달을 훨씬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연구에서 밝혔어요. 이것은 혁신적인 나노 기반 약물 전달법으로 일종의 자기조립 구조로 이들 나노 입자를 통한 방법인데, 지금까지는 면역세포와 생체 상황에 의해 치료 약물의 표적에 도달시켰어요. 근데 완전하게 100% 다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완전한 표적 도달은 불가능한 실적이었는데, 새로이 개발된 이 나노 입자는 새로운 약물 전달법에 의해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왜 이런 나노 입자가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 면역 체계는 이걸 이물질로 감지하여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면역세포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단백질을 감출 수 있게 했고, 이 연구팀은 이들 입자가 은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팅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양세포는 면역체계에 의해 잠식당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연구팀에서는 코팅제를 바로 이런 성분으로 구성해서 피해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는 이런 나노 입자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종양을 발견하면 그 세포막에 달라붙는 것을 확인했고, 종양세포는 세포 내 섭취 과정을 통해 이들 나노 입자를 섭취하고
분해를 해요. 근데 그 분해하면 그 안에 들어있던 독성 단백질 물질이 치료 물질이 배출이 돼서 그 암세포는 죽음을 맞이하죠. 이런 것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세포막 모식도인데 세포막에 가서 이런 나노 입자가 붙으면 종양세포, 즉 암세포 표면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의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는 나노 입자를 이용한 위장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유수한 의료 연구질들의 핫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나노 입자의 위장 시스템 개발은 세포막을 이용하여 면역 시스템이 백혈구에 있는 입자를 파괴하기 전에 약물을 전달하도록 고안되었거나 또는 혈소판에서 채취한 코팅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후자 혈소판 채취 코팅 활용 연구에서는 항생제에 들어있는 나노 입자가 면역세포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코팅은 혈액에 해를 입히지 않고 약물을 세균까지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에서는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용 나노 입자 관련 연구에서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 전문가들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연구도 강조가 되고 있고 항상 얘기하지만 신기술에는 명암이 있어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음을 우리가 잘 유념은 해야 되겠지요. 소재 측면에서는 단백질 대상의 생체 모방형, 항체와 같은 새로운 소재의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구조 특성상 나노 소자 및 나노 재료로서 가장 많은 응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생체 내 주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지금 아주 좀 심화된 내용이죠. 이런 전문적인 주제보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의 대표적인 경우를 거론하는 게, 언급하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생활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융합신기술의 예일까요?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기능성 제조에 적용할 수 있는 나노 입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속의 나노 입자, 또 이 실생활 속 응용이고 또한 의료보건 산업의 질병 진단용 바이오 센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바이러스 검출해 놓는 이거 핫한 토픽이죠. 자, 이렇게 질병 진단용 바이오 센서, 생화학적 분자간 반응 검출, 분자 조작, 나노기구를 이용한 바이오 분야에서의 결과물 등등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바이오의 기술 융합은 첨단과학의 메가트렌드로서 그러니까 대세죠. 4차 산업혁명 발전에서 향후에도 필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의학적, 기술적 성장은 당연하게 올 것이고 수반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 동향을 보겠습니다. 이 나노기술에서 부상하는 분야는 바이오 나노기술로 분자생물학 나노기술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칩 이용으로 소량의 혈액으로도 암 진단, 적혈구, 백혈구 등의 세포수 측정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나노생명기술의 미래로는 질병 예방에서의 활용, 100세 시대, 예전에는 우와 100세 이랬는데 요즘은 100세?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질병 예방. 예전에는 치료 위주였지만 지금은 예방의학이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맞춤 의료의 가능성. 그래서 큰 미량의 피 한 방울도 필요 없습니다. 조금 탁 핀 끝의 그거보다도 더 작은 피로 혈액 내의 상태라든가 인체 전체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고 맞춤 의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 언어 칩 12에 모든 걸 다 판독할 수 있는 이런 실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은 로봇 이용한 외과적 수술, DNA 변형, 바이오 센서, 조기 경보 치료, 유전자 치료 등에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뼈, 관절, 치아 같은 조직들의 대체를 위한 생체 친화성 소재 기술에서 인조신경망, DNA 구조물, 나노관 등은 핫한 연구 주제들입니다. 2004년 그래핀, 이것도 15, 16년 벌써 지났네요. 그래핀이 나왔을 때 정말 그냥 마법의 신소재라고 얘기하고 했는데, 자, 발견 이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등등 IT 연구 분야에서도 그 연구 개발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이오 분야에서 아직 획기적인 성과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응용이 본격화되면 그 성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으로 나노바이오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활발한 이유가 됩니다. 뭐 일부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외국의 경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단백질과 DNA 조합 기술을 실리콘 나노선으로 한다든가, 혈관 관찰, 혈관벽의 지방 성분 제거 가능한 나노 로봇을 연구한다든가, 그다음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해서 세포를 원하는 곳에 옮기고 세균을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다든가, 그래핀상에서 인공세포막을 제작하고 연구한다든가, 이제 나중에는 그래핀 기반의 바이오 센서 기술 제조로 이어지는데요. 이런 첨단의 연구들이 나노 바이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언급된 그래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계속 상용화에 응용이 될 텐데, 그래핀은 인체의 세포막을 모방하여 모델 세포막을 조립할 수 있는 새로운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최초로 그래핀 산화물이 약물 전달용 나노 운반체로 이용된 후 다양한 생체의학적 응용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헬스케어의 핵심인 바이오 센서 기술도 나노 바이오 융합 기술 중에 하나로, 혈당 센서와 같은 바이오 센서 시장은 연간 10조 원의 엄청난 규모를 갖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금나노 입자로 바이오 센서 나노 기술을 상용화한 것들이 상용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그래핀 소재의 그 막인데요. 해외 연구에서 그래핀이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생체 임플란트 재료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상처 감염을 막는 그래핀이라는 주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그래핀이 세균에 대해서 강한 세포막 파괴작용, 즉 세균의 세포막 파괴하면 세균을 죽이는 거죠. 살균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일회용 반창고, 환부 보호용 거즈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그래핀이 뉴런과 인터페이스 연결해서 뇌이식, 또 마비 환자, 파킨슨병, 뇌전증으로 인한 그 감각 기능 상실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핀 이용해서 나노바이오 센서 칩,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파킨슨 또는 치매 등등등에도 이게 유용한 소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래핀을 응용한 바이오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질환 진단, 치료에 나노기술을 이용하면서 실현 가능치 않을 것 같았던 이 분야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는 여기서 몇 예가 나오는데, 국내외 공동연구팀에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뇌압과 뇌온도를 측정하고 뇌 속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제거 수술이 필요 없는 브레인 센서 개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서 이 나노바이오 센서로 뇌에서 활용하여 뇌 손상 진단에 응용한다는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액에 나노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초기
치매 초기 조기 진단 가능성을 높여준 진단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치매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정상적인 뇌가 치매가 오면 그 부분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죠. 뇌는 겉으로는 있지만 안쪽에 들어가서 뇌 조직, 뇌 세포가 이제 죽어가고 기능은 상실하는, 이것에 이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노캡슐로 약물을 전달하는 경우. 그래서 치매 치료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뇌는 혈액 뇌 장벽이 있어요. Blood Brain Barrier, BBB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포도당 외의 외부 물질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단해서 약물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분야 또한 전 세계적으로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뇌로의 약물 전달 기술이 널리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함유한 나노 입자가 안전하게 세포막 내에 투입되고 목표 부위에 도착해서 약물을 방출해서 그 효과를 발현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 일본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 뇌에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캡슐 1mm의 3만 분의 1 크기로, 정말 작겠죠? 그래서 캡슐의 표면을 포도당으로 감싸면 뇌 혈관 내 특정 단백질과 포도당이 결합해서 뇌 속으로 운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포도당 외에는 못 들어가는데 포도당으로 그 표면을 감싸주니까. 그래서 이 캡슐을 굶주린 쥐에 사용했더니 뇌로의 약물 전달 효과는 100배 이상으로 엄청나게 좋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용화하면 치매, 신경성 난치병, 정신질환 등등 여러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우리나라 연구력 또한 뒤처지지 않고 얼마 전에 약물 전달체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나노 캡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크게 보이지만 그 나노 캡슐, 아주 작게 캡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약물을 집어넣고 전달되게 하는 이런 나노캡슐 약물 전달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나노 수준에서 응용하는 나노바이오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개념의 바이오 센서나 약물 전달 시스템 등도 개발 가능하죠. 자체적으로 해결할 에너지를 지니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혈관 속 나노 로봇도 옛날에는 SF 공상 만화,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죠. 이것도 더 이상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노바이오 융합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꿈의 신기술로 인류 생활을 혁신하고 생명 연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건강을 확신할 수 없으며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는 평생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들 통상적으로 말합니다. 여전히 질병 치료의 중심에는 항암요법, 항암제 개발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이 현재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당분간은 갑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나노바이오 융합 기술을 응용해서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 분야의 최신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있으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가서 공격하고 제거하는 표적 항암제가 핵심이 요즘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약이라고 해서 항암제란 이상 증식되고 있는 암세포죠. 발육 증식 억제하는 약물로 암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그 치료법이 다른데 항암 효과가 높은 약일수록 암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해서 인체에 부작용이 아주 심해요. 이게 항암 치료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정상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지능형 미사일, 즉 목표 지향적 항암제 개발입니다. 나노바이오 기술의 융합 분야는 유용한 약물 성분이나 정확한 유전자를 달고
타겟, 목표를 찾아가 파괴 대상을 정확히 없앨 수 있다는 미사일 약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DDS,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는 Drug Delivery System, 약물을 필요할 때 서서히 방출되도록 생체의 부작용이 적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70년대 말에는 우리 피부에 멀미약 같은 경우 귀 밑에 또는 무릎이나 어디 아플 때 이렇게 패치 붙이죠. 이런 게 이제 초기의 DDS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멀미약 패치, 호르몬제, 협신증 치료제, 금연 보조제 등등. 오늘날에는 유전자나 특수기능의 세포를 질환 부위에 보내 정확히 공격하는 지능형 미사일 약 개발이 대세입니다. 암 조직 부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추적해야 하는 항암요법 분야가 대표적인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 시스템이 무엇인지 설명했고, 목표 지향적 항암제로 암세포를 찾아내는 일종의 GPS 항법 장치를 항체로, 그리고 수송을 담당하는 특수부분자에 붙여서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 날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 되겠죠. 이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작은 인공췌장, 당뇨에 문제가 생기면 이 인슐린을 공급해줘야 하는데, 혈당 조절의 인슐린 분비가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가 오니까 요 관련해서 이 치료의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DDS로 특수 고분자로 된 주머니에 췌장세포를 넣고 이를 몸 안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그래서 주머니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상황에 맞게 주변 농도가 낮으면 막에서 나와 혈당을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멈추고 이렇게 자가 조절하는 지능적인 형태로, 그래서 오늘날에는 나노 캡슐에 약물을 넣어 필요 부위에 보내거나 일정 기간 약물을 방출하게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연구가 성공하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 횟수를 또는 치료 방법을 개선하겠지요. 자, 더 놀라운 것은 이런 DDS 약물 전달 시스템이 질병 치료에 멈추지 않고 화장품 산업에까지 진출해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바로 국내에서 개발된 DDS로 나노 크기의 입자, 다이아몬드성 입자를 피부 속에 머무르게 하여 보습과 항산화 효과를 주는 기술로 국내에 출시된 화장품에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노 입자는 3만 개 정도의 돌기들이 둘러싸고 있고, 돌기 내에 그 물질들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그 성분들이 피부에 침투한다고 하는, 그리고 피부에 닿자마자 확산돼서 초박막 코팅을 형성하고 항균, 항산화 효과, 수분 친화력이 있어서 보습 효과도 준다고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피부 유형에 맞는 나노 기술을 계속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DDS, Drug Delivery System 적용 범위는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결실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혁신기술의 개발이 한창인데, 이러한 혁신기술의 시초에는 나노기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는 그래핀이 이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데, 그래핀이 무엇인지는 제가 여기다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노 신소재 중 활발하게 상용화가 이루어지는 CNT는 이미 필수적인 소재고, 이미 IoT, 사물기기,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센서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는데, 바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에서 고와 일조개가 필요한 트릴리언 시대가 올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나노 기술이 여러 영역의 산업 분야와 연계성이 상상 이상으로,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그 21세기 생물자원의 활용은 단순히 이제 우리 앞부분에 배웠던 미생물자원, 식물자원, 동물자원, 곤충자원 등등의 자원에서 또는 장소로서 해양 또는 갯벌자원 등등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기술들과 연계하여 첨단의 산업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분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첨단의 바이오 산업, 바이오 산업은 다른 영역과 융합되어 첨단의 산업이 되고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꿈의 신기술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꿈의 신기술 강의 1에서는 NTBT, 즉 나노와 바이오의 융합으로 어떠한 신기술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바꾸는 꿈의 신기술 또 다른 이야기와 이 전체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은 지금 첨단 바이오 산업 융합 기술에 대한 요약 정리 부분을 NTBT IT의 만남과 함께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1세기 생물자원 활용 11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